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8일 제가 있는 윤회는 오후 4시고요. 서울은 11시가 되겠습니다. 7시간 차이가 나죠. 오후 11시죠. 그런데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언론에서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은 자발적으로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한 달이 지난 5월 30일에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답변이 나올까 했더니 한 달쯤 지나서 오늘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선 청원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청원 내용은 아주 잘 썼어요. 다만 이 대통령 탄핵은 시작이 어디서 되느냐 하면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은 그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이 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우리가 목격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내어놓아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 하는 게 맞죠. 국회에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청와대 게시판이 워낙 악용되니까 바로 그 직전에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는 또 청원 글이 올라가니까 이 좌파 매체들이 이걸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건 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홍보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이게 25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민심의 일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동의를 받아낸 것은 이 청원 글이 잘 써진 글입니다. 저도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국회의원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내놓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되었다면은 이게 청와대가 이것을 이렇게 25만 명이나 들어왔으니까 국회에서 검토 좀 해달라고 이거 국회의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 재판관을 혼내달라고 청원은 글을 했더니 그걸 청와대에서 무시하지 않고 법원에 알려준 사실이 있으니까 전례대로 했더라면은 답변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대통령 탄핵 소추 동의가 20만 명이 넘어서니까 국회가 검토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국회의장에게 넘기는 게 과거 전례상 맞는 행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는 이 내용 먼저 소개하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느냐? 1.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군 대비 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죄입니다. 이거 하나로서 탄핵 사유가 충분합니다. 사실 이것 하나로서. 안보 포기, 이것 하나로서. 비핵화 사기극인데 이렇게 아주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적어 나가는데 이게 몇 개까지 나오느냐 하면요. 4개, 5개, 5개는 됩니다. 탄핵 사유가 하나가 아니라 5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칭 인권 변호사라며 떠들고 다니고 있지만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처형,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북 제재 강화를 외치며 석탄, 석유, 해상 불법 환적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다음엔 또 이런 겁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 지사의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묵인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국정원 해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서 혹시나 간첩들이 와서 활동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내 정보 수집력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려 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올렸는데 25만 명을 넘으니까 오늘 청와대가 답변을 내어놓았는데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한 사람은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 정혜성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 국회 청원 답변을 위해 인사드립니다. 다만 상권 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시작된 청원에 25만 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죠. 청원인이 말한 것은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고 해서 탄핵을 주장을 했는데 이 청와대 답변은 그것은 너무나 엄중한 사안이니까 그걸 싹 빼고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달라고 한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됩니다. 탄핵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입니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 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저자세로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국가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정도의 공격이 들어왔으면 아주 강하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저자세인 게 참 의아합니다. 아마 조목조목 답변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 탄핵소추안 이 청원안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저자세이고 청와대의 기존 태도와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역시 글이라는 게 힘이 있는 글은 권력이라도 겸손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사안은 몇 가지 이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 자유진영 인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역이용한 경우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하라는 청원이 본격적으로 지금 정광훈 한기총 대표 목사가 하듯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예컨대 1,000만 명이 서명을 한다는 사태가 일어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사이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신원식 전 합참 차장 같은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국방장관이 요사이 군사상의 사안을 국민에게 허위보고 또는 축소 은폐하는 것은 이것은 군형법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청원이 말하자면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와서 법리적 내용을 딱 갖춰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실장이라든지 국방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한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첫째, 광주 사태 때 출동한 헬기 조종사들을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기총소사를 한 것처럼 조작해가지고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군을 학살 집단으로 만든 데 관여한 문재인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을 고발합시다. 처벌해 주십시오. 라는 청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을 갑자기 발사체로 바꿔가지고 그게 무슨 종류의 미사일인지 지금까지도 군이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군사상의 허위보고인데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군형법으로 다스려달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청와대의 답변이 매우 곤란하고 답변 잘못했다고 하는 크게 꼬이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이 청원 게시판을 좌파들 또는 문재인 지지층의 놀이터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역이용하는 이번과 같은 방법에 대해서 자유진영 분들이 좀 머리를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아직도 언론 자유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 주권의 무서운 점이죠. 국민 주권 시대입니다. 한국은 계급 주권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